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클럽 명리오타쿠 에럭입니다. 오늘은 궁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궁성을 알기 전에 만세력으로 각자 그 자신의 사주팔자를 만세력으로 보시면 위와 같이 8글자가 나옵니다. 요 8글자에 각각의 그 의미하는 글자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숙지하고 알아보시면 아무래도 사주팔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그림 보는 거와 같이 위에 연간, 월간, 일간, 시간, 그리고 밑에는 연지, 월지, 일지, 시지, 그리고 기둥을 의미하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 그리고 이제 뭐 천간의 글자와 지지의 글자, 그리고 이것을 통틀어서 간지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숙지하시면 아무래도 사주 의미할 때 일간이 뭐고 월간이 뭐일 때 연간이 어떤 글자일 때 내지는 시지가 뭐일 때 일지가 뭐일 때 월지가 어떤 글자일지 연지가 어떤 글자인지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가 부여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연간은 연지와 함께 연주를 이룬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간과 연지, 즉 간지가 기둥을 만들어서 어, 연주라고 표현합니다. 이 연주, 월주, 일주, 시주는 크게 글자들이 범위가 크지 않는 60갑자에서 60가지의 그 글자들이 각 위치에 배치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사주를 이렇게 복잡하게 이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이해할 게 연간으로부터 월간으로, 월간으로부터 일간으로, 일간으로부터 시간으로, 그리고 연지도 마찬가지로 연지로부터 월지, 월지로부터 일지, 일지로부터 시지로 넘어가는 단계로 이렇게 사주 구성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와 같은 지금 보여지는 사주는 제 사주인데 이런 모양으로 각자 여러분들 사주 모양도 제각기 다르겠지만 요 위에 글자 밑에 글자 일시제에 있는 뭐 이런 글자들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 이해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뭐 자신의 사주를 자주 들여다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면 자신의 사주가 어떤 의미로 글자들을 이야기하는지 차츰차츰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우선은 위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천간과 지지가 합쳐져 주가 되었다. 그게 기둥이고 그게 4개의 기둥을 의미해서 사주라고 의미하고 각 글자 8글자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제 팔자,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의미를 합니다. 우선은 이 사주팔자가 의미하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금묘화실로서 조상과 부모 그리고 일간인 나 그리고 자식 이런 식으로 사주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간은 기의 세계고 지지는 질의 세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쉽게 이미지화해서 보여지는 어떤 현상들, 내 성향이라든가 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지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구성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월일시라는 구성을 보시면 금묘화실의 어떤 개념으로 봐서 연간은 조상, 즉 뿌리가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본질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월주는 우리 살고 있는 내 사회에 살고 있는 환경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지는 나 내지는 나의 어떤 본 모습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지는 내 나이 한참 지났을 때 쓸 수 있는 글자 내지는 내가 개발해야 되는 글자로 의미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금요화실의 개념으로
우리는 연주로부터 부여받고 그 변화에 따른 월주에 살고 있고, 그 월주로부터 내가 부여받은 어떤 역할적인 부분으로 일간인 나를 형성해서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각 글자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겠죠. 그리고 시주는 또 일주와 다르게 또 제2의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는 거랑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주는 내가 개발해야 되고 덜어는 드러나진 않지만 쓸 수 있는 글자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근묘화실은 뿌리로부터 어떤 줄기라는 사회와 그리고 일간이라는 나의 어떤 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시주는 어떤 열매, 결실을 맺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목화 금수로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삼아서 내가 어떤 기본적인 어렸을 때 어린 품성을 가졌는지, 사회에서는 어떤 화의 어떤 열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내지는 일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금으로서 어떤 사회 환경을 살아가는지, 시주 같은 경우에는 열매란 어떤 그 결실이라는 부분에서 금으로 이해를 하면 이 사주 구성의 목화, 금수, 어떻게 보면 이제 목화, 토, 금수 개념으로도 궁성을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으로 기본값이라는 개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연주가 만약에 금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처음 시작을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의 어떤 그런 감성하고는 좀 거리가 멀겠죠. 그리고 월주가 뭐 예를 들어 화가 아닌 뭐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좀 철이 덜 들었다는 모습도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뭐 수가 될 수도 있고, 뭐 금이 될 수도 있고, 목이 될 수도 있고, 화도 될 수 있고, 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개념으로 좀 사주를 또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바라봐 주시면은 좀 더 금묘화실에 대해, 궁성에 대해 좀 더 이야기 확장해서 보실 수 있는 개념이 되고요. 그리고 과학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도 예전과는 다르게 시간으로 보면 연간, 그러니까 연간부터 시간 말 그대로 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지는 어떤 환경적인 공간적인 개념으로도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도 분리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연월의 환경에 일시지의 나의 어떤 모습으로도 사주 구성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단순히 궁성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금묘화실을 이해를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건너뛰고 사주를 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주가 의미하는 건 초년, 그리고 먼 사회, 내지는 아까 뿌리로 주어지는 어떤 조상의 모습, 그리고 나의 초년의 모습, 그리고 가장 첫 모습,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간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 즉 나이가 이제 들어서 어떤 내가 좀 나만의 진로나 어떤 부모님의 환경이 구성되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월간의 환경에 놓여서 연간을 활성화시켜서 함께 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혼했을 때, 내지는 적어도 내가 좀 철이 들었다 싶을 어떤 나이가 되었을 때는 비로소 일간이란 글자를 생각하고 일간에 맞춰서 사회에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간하고 거리가 멀게 월간 기준에서 단순히 일간 기준에서 나이에 맞지 않게 그러니까 연간과
월간만으로 일간을 구분해서 아직 젊은 나이에 이렇게 구분해서 사주를 보면 오류를 범하기도 하거든요. 덜어는 월간에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연간에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구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덜어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월간 기준으로 사주를 보는 관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주를 다방면으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도 한번 나중에 심층적으로 더 분석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보시다시피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연간, 월간, 일간, 시간 요 구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고 일지, 시지, 연지, 월지 이런 식으로 대부분 사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월지를 얘기합니다. 월지는 내가 사회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무는 환경이기 때문에 월지를 기본값으로 두고 일간을 대비해서 그 환경에 내가 어떤 역할로 부여받았는지, 그리고 덜어는 그 일간 기준으로 월지가 어떤 환경에서 그 소스를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이 사주 구성이 격으로도 잡히기도 하고, 덜어는 이제 정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사주 월지와 일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 글자들이 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글자들 아까 얘기한 대로 연간과 지지에 대한 부분, 그 위치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또 잘 확인해 주시고, 나이에 따라 그 궁성의 위치에서 감명하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사주를 봐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연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보자면, 연간은 가장 첫인상과도 같아요. 그리고 연간에 있는 글자는 대부분 가장 잘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간의 그 각 십성에 따라 의미하는 게 다르는데, 연간이 저는 상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관이다 하면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남들 보기엔 잘난 부분을 가장 먼저 쓴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직업성으로 주로 쓰거나 아니면 첫인상, 첫 느낌을 이해하시면 좋아요. 덜어는 뭐 정관일 수도 있고, 덜어는 정인일 수도 있고, 덜어는 재성, 덜어는 관성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그 사주 연간에서 의미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덜어는 조상 궁성 내지는 부모 궁성 기준으로 해서 읽기도 하니까, 연간은 첫인상이다, 그리고 가장 잘난 글자다, 첫 느낌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느낌이 저처럼 상관이면 좀 남들을 좀 편하게 대해야 하는 어떤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상관으로 연결되면요 주로 그 육친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또 읽어질 수도 있어요. 아버지 기준으로 하면 아버지가 편재니까 편재의 어머니, 즉 친할머니로도 이해하실 수 있고요. 어머니의 수성인 정인으로부터의 재성이니까 상관이 외할아버지도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고려할 수 있고요. 연간이 예를 들어 식신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식이 잘난 거로 대표성을 띈다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덜어는 식신이 대표하기 때문에 힘든 일을 하지 않겠다, 내지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겠다 라는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하는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글자죠. 그런 부분에서 각 십성은 나중에 한번 훑어보겠는데,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월간은 내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청년층 나이가 되었을 때 주로 쓰는 어떤 무기 같은 글자가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무기 같은 글자가 되고, 연간과 더불어서 월간이 어떤 글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어떤 성향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누구는 재생관으로 굉장히 성실하고 사회성으로 주목받는 어떤 스타일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덜어는 관성과 인성으로 구성되어서 굉장히 말을 수용적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덜어는 식상생재로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든가 내가 잘하는 일에 그 목적을 둔 사주 구성이 될 수도 있고요. 덜어는 비겁일 수도 있는데 비겁에 따라서는 어떤 경쟁자의 환경으로도 그러니까 경쟁자가 잘난 부분 그 사람을 토대로 해서 경쟁적인 모습으로 발전하는 모습으로도 활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간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주에서 강력하게 쓰임을 갖는 부분이죠. 일간이 어떤 글자냐에 따라 연주와 월주의 그 글자들이 다 제각기 바뀌거든요. 그리고 월지와 일간의 그 환경적인 부분이 다를 수 있잖아요. 겨울의 화는 대부분 귀격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귀하게 쓰일 수 있다 라고 얘기해서 일간이 그런 용도로 쓰이겠죠.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찾고 그 사람을 쓰기 위한 어떤 용도적인 부분으로 활용되어진다고 이해하실 수 있고요. 월지하고 같은 계절이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경쟁이 치열한 부분이 되는 부분도 돼요. 그래서 아마도 사주를 공부하면 일간과 월지를 거의 70% 이상으로 바라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주 구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주를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자세한 부분은 아마 사주 공부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이 정도 넘기고요. 제가 거꾸로 돌렸네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다시피 가장 멀리 있는 거예요. 연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인상하고는 굉장히 다른 느낌의 글자일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칼집에 숨겨놓은 어떤 무기 같은 글자가 됩니다. 덜어는 그러니까 연간과 월간의 글자를 어떤 용도로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글자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식 공성의 글자이기도 하고 일간 뒤쪽에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제2의 자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이로 구분하면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을 때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덜어는 한참 나이가 들었을 때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것은 어떤 숙명과도 같은 글자인데 내가 꼭 개발해서 써야 되는 어떤 글자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식을 의미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연간은 조상, 근본, 그리고 월간은 부모, 그리고 일간은 나, 그리고 시간은 자식 자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연지를 알아보는데요. 연지는 일간 기준으로 했을 때 글자도 월지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연지가 일간과 대비되는 계절을 가졌는지, 내지는 일간의 앞에 계절의 글자인지, 아니면 일간의 뒤에 있는 글자인지, 덜어는 반대 계절에 있는 글자인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연지는 가장 초기값의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정관이었다 라고 하면 적어도 좋아하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되겠죠. 이 사람에 대해 귀하게 보이는 부분이니까. 덜어는 뭐 천을귀인 깔고 있는 글자일 수도 있고, 덜어는 근을 삼을 수 있는 어떤 강력하게 조상으로부터 일간의 힘을 실어주는 글자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월지와 마찬가지로 계절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볼 때 예를 들어 아직
언급해 드리진 않았지만 12운성적으로 걸록이나 제왕이다 그러면 일간에 힘을 어느 정도 실어준 상태에서 월지를 어떤 글자를 쓰느냐에 따라 개념이 달라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연지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물론 조상의 궁성이고 되게 오래된 궁성이긴 하지만 나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글자이기 때문에 어, 절대로 월지 다음으로 크게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연지도 자세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연지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월지는 아까 얘기 드린다시피 세상의 환경과도 같아요. 이 월지에서 천간에 어떤 글자를 띄어 올리느냐에 따라 의미가 되게 많이 해석이 다양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월지가 사주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에 놓여 있고 그 환경이 각각의 대운의 순행과 역행에 따라서 월지의 그 힘이 덜어는 실리기도 하고 덜어는 빠지기도 하고 덜어는 결실 위주로 가거나 덜어는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월지와 나중에 언급해 드리겠지만 대운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계속 언급할 수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잠깐 넘어갈게요. 그리고 일지 같은 경우에는 월지에서 넘어온 어떤 부분이기도 하고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지와 일지와의 관계가 어떠냐, 덜어는 삼합으로, 덜어는 방합으로, 덜어는 육합으로, 덜어는 뭐 원진이나 귀문으로, 덜어는 뭐 형충파의 모든 글자들이 월지와 일지의 상황에 따라서 부모와 나와의 관계 내지는 사회와 나와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강력한 글자이기 때문에 일지도 어떤 기준점에서 되게 중요한 글자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고요. 배우자 자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성향이 될 수도 있고요. 일간의 어떤 성향을 더 구체화해서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지도 되게 중요한 어떤 상황들이니까 이것도 잘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지는 마찬가지로 연지에서 멀어져 있잖아요. 연간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때문에 가장 미래적인 환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식 자리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지로부터 시지로 어떤 이동 방향성이나 그런 성향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지와 시지가 예를 들어 걸록에서 뭐 관성으로 이어가겠다. 그러면 자신의 어떤 관성을 그 바라보고 달려갔던 어떤 환경과도 같으니까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개발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관성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가치관에 대한 부분이나 자신의 어떤 본 모습이나 자신의 쓰임에 대한 부분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제일 안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주는 말 그대로 제2의 자이기도 하고 발전시켜야 될 자리이기도 하고 앞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월지, 연지의 그 글자들을 또 다시 순조롭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부분으로도 쓰임을 갖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시간적인 흐름이나 공간적인 흐름으로 시지를 감명하는 부분으로도 설명이 돼요. 그런 식으로 사주를 바라보면 돼요. 예를 들어 뭐 제가 제 사주를 얘기를 드려보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연지가 이제 쇠지, 그러니까 즉
화기가 되게 강력한 글자에서 자수로 이동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 기존의 체력적인 부분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의지력이 되게 강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수를 뭔가 지향하는 부분은 또 자신의 어떤 부분을 좀 깎고 다듬고 해서 자신만의 어떤 원초적인 부분으로 반대 계절을 가겠다라는 개념이 돼요. 각 글자들마다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연지와 시지의 관계가 계절적으로 어떻게 넘어갔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 나눠지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최종 목적지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향점과 반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더러는 이제 뜨거운 어떤 양인의 사회를 시켜줄 수 있는 어떤 귀한 글자를 갖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통합적으로 사주를 어, 사람들마다 다 다양하게 해석을 하겠지만 요 궁성은 다양한 어떤 위치적으로 멀어졌다와 가까워졌다 내지는 가깝게 쓴다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덜어는 이 사주 팔자에 팔자들이 양간의 글자로 구성되기도 하고 음간의 글자로 구성되기도 하고 덜어는 글자가 색깔이 저는 이제 단조롭잖아요. 어떤 부분에선 더 화려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더 뭔가 몰빵되어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 사주 구성이 덜어는 같은 계절로 구성되어 있느냐 아니면 반대 계절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의 감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니까 자신의 그 궁성을 놓쳐서 사주를 이해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주팔자에 대해서 제가 띄엄띄엄 넘겨서 설명해 드린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이 사주 구성이 어떠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우리가 사주를 말로 듣든 아니면 영상으로 이해를 하는 부분에서도 월간이 어떤 글자고 어떤 글자로 인해서 뭐 극을 당했기 때문에 어땠다 저땠다라고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니까 적어도 연간이 어떤 글자인지 월간이 어떤 글자인지 일지가 어떤 글자인지 연지가 어떤 글자인지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글자들에 대한 위치 잘 이해하시고 나이에 따라 이 글자에 활용하는 부분이 다 다양하다는 부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궁성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궁성에 대해서 또 제대로 좀 잘 정리해가지고 다시 설명하는 날이 올 거예요. 아직 영상 초보이기도 하고 말도 제가 앞뒤 이렇게 잘 순차적으로 잘 얘기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다시피 목이 좀 강한 편이라서 아무래도 어제 말 다르고 내일 말 다르고 하는 그런 성향들도 나타나요. 금처럼 뭔가 딱 각이 잡혀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 사주 감명자분들 선생님들 많은데 그분들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저는 정말 사주가 되게 다양하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차이점이 있고 저는 좀 저 나름대로 프리스타일 명리하는 스타일이라서 좀 뭔가 기준점이 좀 약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사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수를 어떻게 풀어서 보여주느냐 내지는 어떻게 전체적인 그 토라는 부분으로 얼마나 그 평균적인 값을 내서 사주를 보여주느냐 그런 구성들도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사주를 좀 더 재밌게 이해하실 수 있는
확장력을 좀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많은 공간과 그리고 덜어는 많은 이제 의견을 나눔으로써 사주팔자를 좀 더 다이나믹하고 재밌고 뭔가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앞으로 제가 아직까지는 많이 서툴지만 그래도 끝까지 방송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